한쪽만 하시네. 자,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새로운 얼굴들이 보이시네. 이제 어제 처음 했죠? 예. 저희 이제 12월 달 입문 과정부터 같이 제가 들으셨던 분들은 소개를 간단히 했고, 이제 지적이나 등기, 부동산 공시법에 대한 어떤 그 기본적인 개관 요 정도는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월부터 이제 정식 이제 우리 기본서를 가지고 강의를 들어가게 되는데 제 이름이 약간 지난번하고 좀 다르죠? 개명이 됐습니다. 개명. 그래서 오늘 나눠준 자료 맨 위에 보면 제가 이름을 그렇게 바꿔서 그렇게 하기 사람이 바뀐 건 아니니까 자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이 흔한 트렌드입니다. 그렇게 자주 바꾸니까 여러분들도 이름인 본인이 스스로 진 게 아니고 태어나면서 누군가에 주어진 것이고 주어진 인생을 살다가 경우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 한번 자기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약간 변화를 준 거니까 이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오늘부터 이제 나갈 때 앞에 우리 기본서 앞부터 안 나오고 중간부터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동산 공시법의 특성을 좀 이해하시면 왜 그런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책은 어딜 펴놓으시냐면 가운데쯤 피면 208페이지 정도 펴세요. 208페이지. 거기 지적법에서 나온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부동산 공시법이라는 부분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생소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문 과정에서 했던 것 중에서 간단하게 전체 공시법의 어떤 그 관계 이걸 좀 정리하고 오늘 나눠준 프린트 옆에 참고로 하면서 강의를 나갈 겁니다. 연초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출발하셨으니까 부동산 공시법은 제가 해드리는 거 요거만 따라오면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충분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고 학원에서 나눠준 자료, 제가 해주는 내용 요것만 반복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선 공시법은 크게 이제 이렇게 우리 격주로 수업하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얘기는 가급적 많이 뺄 겁니다. 그 필요한 시험에 필요한 거 여러분 해야 될 부분 요걸 집중적으로 반복하는 이런 쪽으로 갈 거예요. 자, 이 공시한다는 얘기가 이제 공개 표시해서 외부에 알려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이 부동산을, 이 부동산에 대한 것은 이제 공시법 시간에 다루는 부동산은 딱 제한이 됩니다. 뭐냐면 토지와 그 정착물인 건물 이 두 가지만 대상으로 삼으면 됩니다. 토지와 그 건물만. 그래서 이 공시법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크게 이 지적 파트라는 부분이 있고 이제 등기 파트가 있어요. 두 가지 파트로. 물론 관련 법률은 이 지적을 규율하는 법률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명은 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1950년에 제정될 당시에 그냥 지적법 이렇게 했던 이게 제일 간편한 방법인데 명칭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법명이 바뀌어 왔어요. 지금도 그냥 지적이라고 하면 알아들었습니다. 다 지적. 그리고 등기. 등기. 자, 지적은 용어는 좀 생소할 겁니다. 그래서 지적은 앞에 들어가면 용어 정의나 이런 부분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말 그대로 요게 토지란 얘기, 토지. 물론 땅이란 말 이제 토지라고 이제 우리가 부릅니다. 공부할 때는. 그리고 요것은 등록한다. 이런 얘기. 한자는 몰라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모든 법률 문서 법률 조문이 한글화되어 있고 용어도 순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한자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지적이란 말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히 써본 거예요. 자, 지는 땅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늘천 따지할 때 이 땅. 그다음에 요 적이라는 것은 쉽게 하면 과거에 지금은 이제 이 호적이라는 것을 안 쓰고 즉 호적법이라는 말이 없어지고 가족관계 등록부 뭐 이런 식으로 그 호적부가 명칭이 다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호적이라는 말 쓸 때 이게 등록할 적 이런 표현이에요. 등록한다. 그래서 지적은 결국 토지를 등록하는 것이 지적이고, 자 여기 부동산 중에서 요것만 객체된다는 거예요. 토지만. 건물은 객체 아니라는 얘기예요. 토지만.
그리고 이 등기는 앞에 다른 표현이 없으니까 결국 부동산 등기예요. 부동산 등기. 부동산 등기라는 것은 토지도 등기하는 것이고 건물도 등기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 그러면 부동산 공시법 안으로 들어가면 지적 파트와 등기 파트가 있는데 이 지적 토지를 등록하는 부분을 규율한 법률이 지금부터 배우게 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게 지적법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등기 파트가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근데 이 등기는 여러분 민법 시간에 배우는 물권법에 들어가면 물권의 가장 기본적 출발점이 어디냐? 물론 물권 법정주의인 민법 185조에서 출발해요. 그러나 그 변동 관계를 규율하려면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 이 등기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서 등기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등기 부동산 등기는 배경이 민법 그중에 특히 물권법이 배경에 놓여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물권을 구체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게끔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 등기법은 그 민법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처음 할 때 여기부터 들어가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민법이 조금 법률행위나 이런 총칙 부분 좀 하고 이제 물권법 좀 공부나 돼야 이쪽 같이 공부하면 이게 연계되면서 좀 수월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순서도 이런 대로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편하고 그래서 지금 1월 초에는 지적부터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적과 등기가 이게 공시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오늘 나눠준 프린트물 맨 위에 그림이 하나 보일 거예요. 그 그림을 우리가 입문 과정할 때 12월에 제가 지적 전체 개관 설명할 때 한번 했었고 등기할 때도 다른 걸 한번 설명해 줬었는데 그 내용을 압축해서 제가 정리해주고 오늘 내용 들어갈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용어정에서 배우겠지만 이제 지적에서는 이 토지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우리가 소관청이라고 그래요. 이건 용어정에서 나올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는데 용어는 그냥 지적소관청, 줄여서 그냥 소관청. 이렇게 이런 표현을 아주 많이 쓸 거예요. 소관청이다. 토지를 등록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관청. 자, 소관청에서 자 우리가 왜 이걸 두 가지 보냐면 어떤 일정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공시법이란 이런 한 과목을 이루고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토지를 등록하는 부분과 등기하는 부분이 완전히 다른 법률이고 이질적인 부분이지만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같이 한 과목으로 공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객체인 토지가 하나 있을 때 이런 토지 자 토지가 있다. 그러면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있을 겁니다. 이걸 알려줘야 될 정보. 공시한다는 것은 공개 표시해 준다는 거예요. 어떤 걸 공개 표시해 주느냐? 이 토지 관련 정보를 공개 표시해서 이 토지에 관련된 정보를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 언제든지 그 정보를 제공해 주겠다. 누가? 국가가.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토지 관련된 정보 중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측면의 정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정보냐면 여러분들이 물어보면 자 토지 정보 중에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물어보면 뭘 제일 궁금하다고 할까요? 예? 무엇을 제일 궁금해할까? 토지 관련 정보 중에서? 예? 그렇지. 일반적으로 가격을 물어봐요. 가격. 그 땅값이 얼마야? 이게 제일 궁금해. 근데 그 전제가 지금 다 빠져 있어요. 뭐냐면 가격을 하려면 그 땅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가격은 어디 아무거나 가격을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 객체가 특정이 돼야 된다. 객체가. 그러면 객체가 특정이 되려면 그 객체를 특정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 땅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그러면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배울 때 토지 표시상에서 소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이렇게 이걸 소재라고 그래요. 둔산동에도 수많은 토지가 있어요. 토지를 세는 기본 단위를 필지라고 그래요. 어떤 필지인지 즉 토지를 둔산동에 있는 예를 들어서 10만 필지 토지가 있다. 그중에 어떤 토지냐 하려면 그 토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돼. 그러려면 뭐가 나와야 되냐? 몇 번째 있는 거냐? 지번을 알아야 돼. 지번. 그래서 우리가 둔산동 10번지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지번. 그러면 이 토지 지번이 나왔으면 소재 지번이 나오면 토지는 특정이 돼. 둔산동에 몇 번지다. 그러면 그 토지는 딱 하나로 특정이 됐어요. 그러면 그 토지의 표시사항 중에서 용도인 지목이 뭔지를 알아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잡종지냐 대냐 전이냐 답이냐 임야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가격도 천차만별이에요. 이용 가치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용도가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지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 토지의 면적은 얼마인지 넓이를 말하는 거죠. 이걸 면적이라고 그래요. 면적.
그다음에 이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이 땅의 소유자가 자기 땅이 어디까지 자기 거냐, 이걸 하려면 토지 경계를 알아야 돼. 경계는 도면에 그려진 선이지만 이 경계 어디까지 미치는지, 이런 게 일반적인 요소예요. 여러분들이 뭐 좌표라는 것도 좀 다 배울 거지만 이런 것들도 어떤 사실적인 요소를 특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 사실관계다, 팩트다라는 식.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라고 그래? 팩트다, 사실관계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사실관계.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요소야. 위치가 어디에 있다, 면적 얼마다, 그 다음에 지목이 무엇이다. 이건 객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어떤 주관적인 게 개입될 여지가 없어. 이건 팩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러한 사실관계의 기초에서 그럼 이 땅의 소유자는 누구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권리관계. 또 이 토지에 저당권자, 근저당권자가 있느냐, 또는 지상권자가 있느냐, 토지를 이용하는 법적인 권리관계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법적인 권리관계, 법률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법률관계. 그래서 이런 걸 일명 권리관계. 예를 들어서 소유자가 누구인지,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누구 있는지,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권리관계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요소예요. 그리고 가격 정보는 상당히 우리가 알고 싶어하고 궁금해하지만, 가격이라는 것은 뭐다? 객관성이 있다고 보긴 어려워요. 왜? 부동산 가격은 우리가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이 이거는 레터를 딱 붙여가지고 100원짜리입니다라고 붙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여러분 학계론 시간에 배우는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 어떤 사람이 이게 1억짜리 물건을 난 굉장히 필요해, 그럼 2억 주고 사겠다, 이런 사람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 2억에 팔고 싶어도 아무도 안 사. 그럼 어떻게 돼? 그럼 팔려면 가격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부동산 학계론 시간에 배우는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가격은 미리 특정할 수는 없어요. 그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일정한 장부에 어떤 정보를 공시해 줄 때 어느 정도 딱 정해진 정보를 공시해 줘야 되지, 주관적인 평가를 넣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개별 공시지가 이 정도는 평가해서 넣는 거지만 그건 실질적인 거래되는 가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런 두 가지 요소로 나왔을 때 사실적인 측면의 정보, 고적인 측면의 정보, 이것을 사실관계, 권리관계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이 소관청에 가면 즉 시장군수청장은 여기에 이런 일정한 장부를 만들어 가지고 있어요. 일정한 장부. 그걸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대장이라고 표현해. 지적공부라고 하지만 이걸 대장. 지적공부 중에 가장 전형적인 것. 요 대장, 즉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런 대장에 요 토지 관련 정보를 전부 다 조사 측량해서 여기에 요걸 기록해 준다는 거예요. 어떤 거? 요런 측면의 정보, 요런 측면의 정보를 기록해 줘. 그러면 여기에 사실관계 이거를 한번 기록하고, 그다음에 권리관계. 물론 권리관계는 아까 소유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있지만, 이 지적과 등기의 공통적인 것은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가, 요것은 다 공통적이에요. 그래서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가 이런 권리관계를 대장에 한번 기록해 줄 때 우리가 용어를 뭐라고 쓴다, 이거를 쓸 때 우리가 토지를 등록을 한다. 그래서 먼저 등록 절차를 거쳐야 돼. 토지를 조사 측량하여 요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오면 요 사실관계를 등록하고,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지적 소관청은 처음으로 기록해 줍니다. 이것을 나중에 지적에서는 우리가 신규 등록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냐?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대장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요 이제 공시 방법이 여기 대장에, 즉 지적공부에 한번 토지를 조사 측량해서 기록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디에 가면이냐면 또 등기소에 가보니까 요 등기소는 사법부 소속이, 즉 법원,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을 구성되게 사법부입니다. 사법부 소속의 맨 말단 기관이 뭐냐? 등기소입니다. 등기소. 그래서 등기소라는 것은, 자, 등기소라는 이름을 가진 기관도 있고,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등기과 이런 것이 등기 사무를 처리해 주는 곳이야. 이것을 등기소라고 그래. 근데 아까 소관청, 이건 시장, 군수, 구청장, 이건 행정부 소속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어디? 사법부 소속이고 완전 이질적인 기관이죠. 그래서 이 사법부 소속의 등기소에 가면 여기도 일정한 장부가 있어요. 이 장부를 우리가 이제 등기부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물론 이 등기 기록이라고 표현하지만 지금은 이 등기부는 모두 전산화돼서 다 전산등기부예요. 전산등기부.
이 등기부에도 보면은 요 토지 표시 사항과 이런 권리 관계를 다 기록하는데 요 사실관계를 등기부 중에서 어디다 하냐면 표제부라는 곳에 자 처음 오신 분들은 12월 달에 제가 지적 등기 개관 이거 설명해 준 거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표제부라는 곳에 사실관계를 기록해 주고 권리관계 즉 소유권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 이건 등기부 갑구 또는 을구에 가면 이 권리관계를 기록해 준다. 그래서 등기부에 어떤 내용을 쓸 때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용어는 등기한다. 용어는 등기한다. 이렇게 써요. 여기를 등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등록한다. 여기는 등기한다. 그래서 선등록 후 등기 절차로 진행된다. 선등록 후 등기 절차로 진행된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상 나중에 만약 토지를 처음으로 바다를 막아서 없던 땅이 생겼다. 그러면 조사 측량에서 시장군수청장이 요 대장 지적공부에 먼저 등록을 해야 돼. 이걸 우리가 신규 등록. 최초로 대장을 만들었다. 그러면 대장을 만들었으면 예를 들어서 시청이나 구청에 가면 대장 등본을 열람해 보면 거의 다 나와 있어요. 이미 기록해 줬기 때문에 국가가. 그리고 이제 등기소에 가서 뭐 해야 되냐? 등기를 해야만 등기부 만들어져. 등기 안 하면 등기부 안 만들어져요. 등기 만들 때는 등기부를 처음으로 만드는 걸 우리가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그래. 소유권 보존 등기다. 이렇게 표현하고 부동산 등기법에 가면 여기에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는 첫째가 요 대장 등본을 첨부하게 돼 있어요. 요 대장의 내용을 그대로 첨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 대장 등본이나 임야 대장 등본을 첨부해서 보존 등기를 딱 신청하면 이때 등기부가 개설돼. 이때 요 사실관계인 토지 표시는 그대로 이 대장에 있는 걸 여기다 그냥 옮겨 적어 주는 거예요. 여기다. 그래서 이렇게 옮겨 적어 준다. 그래서 최초로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부가 개설돼서 이렇게 한 필지 토지에 대해서 장부가 2개씩 만들어져야 된다. 대장이 하나 만들어져야 되고 등기부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공시라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이원적 공시 방법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원적 공시 방법. 공시 방법이 이원화됐다. 이런 얘기예요. 이원적 공시 방법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볼 때 이 토지 관련된 정보를 일정한 장부에 한 번만 딱 해주면 간편할 텐데 왜 2번씩이나 하느냐 이런 의구심이 생길 거예요. 불필요하게 국가가 인력과 각종 비용을 낭비해가면서 이럴 이유는 없잖아요. 한 번으로 끝난다면 이거 간략하게 끝나는 걸 2번씩 할 이유가 없는데 그렇지만 이 조직은 이 구조는 지금까지 바뀌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이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따 보시게 될 특징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소관청은 행정부 소속 일반 행정공무원들, 이 행정공무원들은 토지 관련된 정보를 조사 측량해서 등록할 때 이 사실관계 여기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자세히 기록해 줍니다. 자, 그다음에 이 등기소라는 곳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등기소는 사법부 소속, 즉 법원이 말단 기관이에요. 그러면 법원이라는 곳은 무엇을 하는 기관이냐? 이 권리관계를 더 상세하게 기록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즉 특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권리관계는 등기부가 훨씬 상세하다. 사실관계인 부동산 표시는 대장이 상세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대장과 등기부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이걸 상호 보완하고 그러니까 한번 분업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분업. 이쪽은 사실관계에 분업하는 것이고 여기는 권리관계를 분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는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서 일단 일응 이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만들어지면 양자는 항상 일치해야 돼. 일치. 왜냐하면 한 필지 토지에 관련 정보로서 상호 이게 부합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치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 토지의 면적이 500제곱미터다. 그러면 자 만약 지금 대전 광역시 서구 둔산동에 있는 10번의 토지가 면적이 500제곱미터라면 이 토지 대장에 당연히 이렇게 나갔어야 돼.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토지 대장 등본을 첨부하기 때문에 등기부 표지에는 당연히 면적이 얼마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 소유자가 이 땅의 주인이 만약 A가 소유자라면 당연히 등기부 토지 대장의 소유자가 A로 처음에 신규 등록할 때 수관청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공유수면 매립 면허 받은 자가 누구냐? 그 사람
준공 떨어졌으면 소유권 민법 187조 법률 규정에 따라 물권을 취득한 자로서 등록을 해줍니다. 그럼 이걸 첨부해서 보존 등기하면 이 갑구에 소유자가 A로 딱 등기가 돼버려요. 그러면 자 부동산 표시도 대장과 등기관에 부합하고 권리관계도 상호 부합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이게 정상이고 시스템이 잘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스템은 잘못하면 순간순간 서로 안 맞는 경우가 수시로 생깁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이질적인 시장군수청장이나 등기소라는 것은 행정부 소속의 일반 공무원들, 여기 사법부 소속의 등기관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장부의 다른 기관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이게 매치가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야. 불일치할 때가. 그래서 이럴 때는 아까 얘기했던 기준을 잘 살펴봐야 돼요. 어디에 분업화가 되어 있는지, 특화되어 있는지. 즉 사실관계는 대장이 기준, 여기가 기준이 돼버리는 기준. 그 다음에 권리관계는 등기부, 여기가 기준이 돼버려 기준. 그래서 기준이 된다는 것은 양자가 불일치할 때 기준을 토대로 상대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등기부에 보니까 면적이 이게 만약 600제곱미터 나와 있어. 그러면 이게 같은 지번인데 둔산동 10번지 토지가 토지대장과 토지등기부 안 맞으면 문제 생기잖아요. 이럴 때 이게 불일치할 때는 어떻게 되냐. 이걸 빨리 시정해 줘야 돼. 즉 토지 소유자가 나는 면적이 넓은 게 좋으니까 이걸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관계인 면적, 이 면적은 사실관계에 해당되고 팩트이기 때문에 기준을 대장을 기준 삼아야 된다. 그래서 대장을 기준 삼아야 되니까 이게 정확하다면 이 등기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으면 기준을 중심으로 상대를 바꿔서 이걸 바꿔서 이걸 일치시키면 되는데 바꾸는 걸 바꿔준다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변경한다는 거예요. 근데 등기부에 쓸 때 항상 등기할 용어를 쓴다겠죠? 변경 등기. 물론 대상은 부동산 표시지.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통해서 이 면적을 대장에 맞게 이렇게 바꿔줌으로써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그럼 다시 일치하는 거예요. 자, 사실관계는 뭐라고요? 대장을 기준으로 등기부를 바꿔서 일치시키면 된다. 이것을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통해서 일치시키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권리관계도 자 지금 이렇게 딱 맞고 있으면 좋은데 이게 또 만약 안 맞는 경우가 생겼다면 어떠냐. 만약 대장상 보니까 소유자가 B로 돼 있고 등기부상 소유자는 A로 있다. 서로 A, B가 자기가 소유자다라고 주장해. A는 대장을 보니까 내 이름이 대장에 있어요. 제 겁니다. 등기부. 그럼 B는 대장을 보면서 자기 이름이 대장에 있으니까 자기 거라 주장한다면 소유권이 두 개 있으면 각자 나눠주면 됩니다. 근데 소유권 하나밖에 없어. 요 객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소유권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소유자냐 이걸 확정 지어야 되는데 권리관계이기 때문에 소유자는 권리관계이기 때문에 기준은 어디다? 등기부. 여기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 기준이 여기기 때문에 얘를 중심으로 요게 잘못된 거니까 요걸 바꿔야 돼. 거꾸로 이렇게 바꿔야 돼. 이렇게. 그래서 요걸 바꿔줍니다. 요걸 바꿔줄 때 그래서 요걸 이렇게 해서 요 불일치 문제를 제거해서 일치켜줘야 되는 거 이렇게. 바꿔줄 때 여기도 당연히 바꿔주는 걸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변경한다고 쓰는 거예요. 변경하되 여기는 용어를 대장의 용어를 전부 다 뭐라고 쓴다? 등록한다. 변경 등록을 통해서 이걸 일치켜주는 거예요. 변경 등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변경 등록을 통해서. 그런데 대상은 뭐예요? 대상은 소유자 표시니까 소유자 표시 변경 등록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부동산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 대장 기준으로 등기부를 바꿔서 즉 변경 등기를 통해서 일치시켜주고 권리관계인 소유자가 안 맞는다? 그럼 등기부 기준 어디를 바꿔서? 대장을 바꿔서 어떻게 해서 대장을 변경 등록하여 일치시켜주는 것이다. 용어를 잘못 쓰면 큰일 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표시를 변경 등록한다 이 얘기는 뭐야? 여기 600제곱미터 기준 여기를 600으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럼 거꾸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소유자도 변경 등기한다 그러면 뭐야? 여기는 B를 중심으로 등기부를 B로 바꿔주는 걸 변경 등기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 완전히 천지차가 돼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용어를 이해를 잘해야 된다. 사실관계인 부동산 표시는 어떻게 한다고? 불일치할 때 변경 등기를 통해서 대장 기준 등기부를 바꿔서 일치시키면 되고 권리관계는 거꾸로 등기부를 기준 어딜 바꾸고 대장 바꾸는 거 이거를 변경 등록을 통해서 일치시키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잘 보시고 자 그럼 거기 우리 예제를 보세요. 프린트물에 예제 보면 그 사실관계 부동산 표시는 대장 기준으로 등기부를 정리해줘라. 권리관계 소유자는 거꾸로 등기부 기준으로 대장을 정리해줘라. 이 원리를 항상 기억하시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예제도 어느 토지 대상상 면적이 500제곱미터, 토지 등기부상 면적은 550인 경우 처리 방법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한다 지금? 어떻게 해주라고 했어요? 다시 대장 기준 어디 바꿔? 등기 바꾸는 거야. 그럼 이걸 뭐라고 한다고? 변경 등기해서. 얼마로 변경 등기해야 될까? 500제곱미터로 뭐 한다? 변경 등기해야 한다. 500제곱미터로 변경 등기해야 된다. 이해되죠? 자, 그 다음 우리 토지 대장상 소유자는 A, 등기부상 소유자는 B로 나왔어. 거꾸로 이렇게. 대장상 소유자는 여기가 이제 A인데 등기부상 소유자는 B로 돼 있네. 그럼 어떻게 돼? 기준이 어디야? 등기부지. 그러니까 등기부 기준 어딜 바꿔야 돼? 대장을 바꿔야 되니까 변경 등록해야 되지. 변경 등록. 즉 대장상 소유자를 누구로? B로 뭐 한다? 변경 등록해야 한다. 대장상 소유자를 B로 변경 등록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처리해 줘야 돼요. 이해되죠?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이제 좀 설명을 더 이어서 합니다. 이런 관계상 여러분들이 공시법에서 이 이원적 공시방법화에서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다 갖춰주고 여기 완전히 일치해 놨다. 그러면 더 이상 할 일도 없으니까 다 끝나버렸네. 딱 맞는데 뭐 더 이상 할 일이 어디 있어? 그렇죠? 그럼 이제 일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 소관청에 가보니까 자, 시장군수청장 밑에 관할 담당 공무원들은 항상 이러고 있고 등기소에 가보니까 등기관들 항상 또 이러고 있다는 거야. 도대체 쟤들이 뭐나 봤더니 여기에 또 변동이 생긴다는 거야. 사실관계는 고정되지 않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토지를 자르고 합치고 지목을 바꾸고 행정구역이 개편되고 토지 개발 사업하고 이런 변동이 계속 일어나고 등기소에 갔더니 소유자가 A로 고정된 줄 알았더니 이 사람은 계속 또 팔아먹기도 하고 또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도 설정이 계속 생기고 근저당권 같은 게 있다 없어지기도 하고 등기소 일을 계속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변동은 계속적으로 생기더라. 그러면 변동이 생길 땐 뭐부터 바꿔주느냐? 객관적 사실관계 바뀌었다. 토지를 잘랐어. 이걸 이제 토지 분할이라고 합니다. 분할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번지 토지를 잘랐다. 그러면 이게 새로 생겨난 거 이건 10의 1번지라고 지번 부여합니다. 오늘 이따 지번할 때 다 설명할 거예요. 그럼 이 토지는 면적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자 250제곱미터짜리 두 필지로 잘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의 10번지는 대장상 면적이 500이 아니야. 잘라졌으니까.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서 여기에 부합하도록 토지 표시를 다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 지적공무원은 지적 측량, 분할 측량을 해서 그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정확하게 맞을 때 지적 공부에 있는 내용을 바꿔줍니다. 이렇게. 알았어요? 바꿔주면 우리가 이원적 공시 방법이라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곧바로 무슨 문제 생긴다? 등기부와 또 안 맞는 문제 또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쪽을 바꾸면 반드시 다른 쪽을 바꿔야 돼. 이쪽을 꼭 바꿔야 돼. 그래서 이쪽을 바꾸는 걸 아까 변경 등기한다 했죠. 근데 이 토지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줘요. 국가가. 토지는. 알았어요? 그래서 이쪽을 바꿨을 땐 여기 바꾸는 것도 개인들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 신청해도 무방하지만 국가가 다 해줘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이 시장군수청장이 등기해준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등기를 신청할 때 우리가 등기 촉탁한다. 용어를 등기 촉탁이라는 걸 써. 그래서 지적에서는 등기 촉탁 제도가 뭐냐? 사실관계인 대장이 바뀌면 이 대장 기준으로 등기부를 바꿔주는 걸 우리가 등기 촉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국가가 등기부를 다 바꿔줘 버려요. 왜 이런 제도가 나오느냐? 이원적 공시방법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또 자 소유자라는 사람은 이 부동산 소유자라는 사람은 영원히 죽을 때까지 이걸 절대로 소유권이 변동되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없어. 수시로 필요하면 사적자치원칙에 따라 토지를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지목을 바꿀 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변동 권리관계 변동이 생긴다는 거예요. 팔았다. 그러면 요 팔았다는 것이 바로 뭐냐? 법률행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등기법 들어가면 민법 186조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 등기해야 돼. 등기. 그래야 효력이 생겨. 등기하려면 어디 가야 돼? 등기소 가는 거예요. 등기소. 등기소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해 버려요. 그러면 요건이 충족되면 등기부는 소유자를 바꿔줍니다. 등기부에 비로 기록해줘. 그럼 등기부에 소유자 바뀌었으면 대장상 시청에 가보니까 즉 시청이나 구청이나 군청에 가보니까 여기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지적공부 중에 대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종전 소유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기만 바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도 등기가 끝나면 반드시 지체 없이 용어는 지체 없이
요거 이런 표현 잘 써요. 지체 없이. 작년 벌써 전 작년이 돼 버렸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세월이 흐름이라는 게 인위적으로 인간들이 시간을 단위를 줘서 나눠왔지만 어제가 작년이 될 때가 있고 지난달이 될 때가 있어요. 벌써 해가 바뀌었어요. 벌써. 그래서 지체 없이 며칠 이내 이게 아니고 지체 없이 용어는 지체 없이 대장소관청에 등기가 끝났다고 등기 완료 통지해줘라라고 부동산 등기법에 규정돼 있어. 왜 이런 규정이 있느냐? 이원적 공시방법 때문에. 왜? 여길 또 바꿔야 되니까. 그러면 지적소관청에서 담당 공무원은 소유자를 등기부 기초로 해서 이렇게 변경 등록을 해주더라. 이런 얘기. 변경 등록해주더라.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굳어져 있어가지고 요대로 움직이는 게 이게 정상입니다. 정상. 그래서 요 등록하는 토지를 처음에 등록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법이 일명 지적법, 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을 하는 법률이 규율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등기하는 절차, 여기 등기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이 부동산 등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이질적이지만 상호 이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공시법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아셨죠? 네. 아주 중요한 내용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항상 머릿속에 넣고 이제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선 책은 208페이지를 피시고 208페이지. 프린트물은 지금 앞 페이지 맨 밑에 쪽에 지적이란 이렇게 용어가 나와 있을 거예요. 지적이란. 근데 요 말은 간단하게 이제 줄인 것이고 우리 책에 보면 뭐라 나왔어요? 지적의 의의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지적은 국가가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과 법적 권리관계 등을 공적 장부에 등록 공시하고 그 변경사항을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사무를 말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규정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서 그냥 이해하기 쉽게 지적이란 아까 뭐라 토지를 등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한 겁니다. 지적이 뭐라고요? 토지를 등록하는 게 지적이에요. 누가 물으면 지적이 뭡니까? 물으면 뭐라고? 토지를 등록한다. 이렇게 하면 끝나. 토지를 등록한다. 여기 약간 살을 붙이면 이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을 붙이는 원리가 무엇인가? 이것은 그 밑에 보면 지적의 개념을 제가 설명할 때 누가 등록할 것이냐?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토지를 등록하는데 이 지적이란 기본 개념에서 이제 지적의 5대 2년까지만 도출하면 여러분들 요거에서 연관시켜서 이걸 개념을 끌어내면 돼요. 지적은 토지를 등록하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히 요건 기억할 거예요. 요 용어. 토지 등록, 지적은 토지 등록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았어. 그러면 누가 등록할 거냐? 첫째, 누가? 그래서 뭐라고 써? 등록 주체. 등록 주체는 개인에게 이 토지 등록 업무를 맡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적 주체한테. 예를 들어서 큰 대기업, 재벌, 삼성이나 현대한테 우리나라 토지 좀 등록해줘라. 그럼 자기들이 개인적 입맛에 맞게 등록하겠지. 그럼 다른 사람들은 왜 쟤만 하냐 나도 해달라고 하라.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개인에게 사적 주체한테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공적 주체인 국가가 해야 된다. 국가가. 그래서 등록 주체는 거기 누가 한다? 국가가 한다. 국가. 그런데 국가 하면 여러분들 도대체 국가라는 개념이 뭐예요? 국가. 구체적으로 국가가 무슨 뭐 손이 있고 발이 있어 움직이겠습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국가, 나라에서 누가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따져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이 토지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보여야 돼. 물론 최종 책임은 대통령이 지겠지만 누구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국에는 토지를 등록하러 다닐 시간적 여유도 없고 책임자일 뿐 바빠서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이 업무를 어떻게 한다? 즉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하러 다닐 수가 없어. 그럼 예를 들어서 그 회사 큰 회사의 사장님이 직접 업무를 다 할 수 없으면 사람을 뽑아서 일을 맡기겠죠. 이걸 위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지 등록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을 우리가 여기서 요거 소관청, 지적 소관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또는 그 위임받은 지적 소관청이 이게 주체가 되는 거예요. 주체. 주체가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거기 써놓은 그 프린트물 같이 보시면서 보는 겁니다. 자, 무엇을 등록하시냐? 즉 등록 객체. 어떤 걸 등록하는 겁니까? 요 어디요? 아까 요게 뭐예요? 등록하는 객체 뭐야? 토지를 등록하는 거야, 토지. 근데 여러분 토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토지란 뭐다? 땅인데 어떤 땅을 등록할까? 우리가 대마도 등록만 돼요? 대마도. 하고 싶으면 안 되지? 우리나라 땅이 아니기 때문에. 즉 이걸 법적으로 표현하면 우리나라 통치권이 미치지 못한다. 우리나라 영토가 아니야.
일단. 그렇다고 요동반도 좀 등록하고 싶은데 하면 돼요? 그것도 안 돼. 지금 우리나라 땅을 등록해야 돼. 헌법에 가면 우리나라 땅이 어디냐? 한국 영토조항이 있어.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이렇게 우리 헌법에는 영토조항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 북한을 등록하라고 했다. 현실적으로 막혀 있어 또. 이런 문제가 있어. 이념적, 관념적으로는 한반도와 부속도서가 우리나라 영토조항에 들어가 있지만 요 38선 이북에 대해서는 또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법 괴뢰단체가 이걸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어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론상으로는 우리나라 땅을 등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통치권이 미친 전국토. 우리나라의 통치권이 미친 전국토. 통치권이 작동한다. 이것이 미치는 전국토다. 전국토. 전국토를 등록해야 되는데 토지를 등록할 때는 땅이 계속 어떻게 있어요? 붙어 있죠. 계속 붙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잘라야 돼. 일정한 조각으로 다 잘라놔야 돼. 토지를 자른 기본 단위를 아까 뭐라고? 필지라고. 필지. 그래서 토지를 필지 단위로 구획해야 된다. 인위적으로 잘라. 필지 단위. 필지로 잘라서 구획해서 이것을 등록해야 된다. 그럼 어디에다 등록하냐? 그게 바로 뭐냐? 등록하는 공부. 그럼 어디에 등록할 것이냐? 우리가 얘기한 요 대장. 토지대장 같은 이런 지적공부를 말합니다.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에 등록합니다. 여기에 등록해 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어보면 그 다음에 그럼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는 어떤 내용을 등록할 거냐? 아까 무엇을 등록한다고 했어요? 여기 팩트, 사실관계,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조합표, 면적 같은 거 토지 표시라고 그래. 이 사실관계인 일정한 사실관계와 그리고 소유자가 누구냐? 이거 뭐야? 이거 권리관계. 그래서 토지에 관련된 일정한 사실관계. 이걸 중심으로 합니다. 사실. 그리고 소유자가 누구인가? 이 권리관계. 이런 것도 여기 등록해 준다. 근데 이런 특히 일정한 사실관계 여기에 중점을 두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걸 등록하는 것이냐. 이게 등록 방법 문제입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등록할 때는 국가는 이 토지에 대한 사실관계에서 면적이나 경계나 이런 것은 정확하게 재보야 돼요. 재보는 것을 지적 측량을 한다. 근데 지적 측량을 하게 되면 국가는 이걸 직접 국가 나서 측량하지 않습니다. 측량을 하는 전문 기관한테 이걸 맡겨놨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지적 측량 수행자라고 하는데 한국국토정보공사, 과거에 지적공사라고 하는 곳이에요. 명칭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런 국토정보공사 같은 사람들이 토지 등록 관련된 지적 측량 업무를 아주 전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적 측량 수행자가 한 측량 결과 경계나 면적이 맞는지를 정확하게 다 확인해봐. 확인해서 맞다고 인정하면 등록해 줍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맞지도 않은 내용을 등록해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일정한 사실관계, 권리관계인데 특히 이 사실관계 중점을 두고 공시하되 어떤 방법으로 하냐. 지적 측량이 필요하면 측량을 다 해봐야 되고 그리고 검사를 다 합니다. 해서 이걸 정확하게 확인해 본다. 이것을 실질적 심사란다. 실질적 심사. 지적 측량이 필요하면 지적 측량을 한 다음에 검사를 다 확인해야 되고 측량이 필요 없다. 측량하지 않는 것. 이런 경우는 토지 이동조사라도 합니다. 토지 이동조사.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하냐? 실질적 심사다. 이렇게 얘기해요. 형식적 심사가 아니고 뭐라 한다고? 실질적 심사. 내용을 정확하게 다 확인해 봐. 해서 이상이 없으면 요 내용을 어떻게 한다? 지적공부에 이제 등록을 하고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고 그 변동사항을 계속적으로 유지 관리해 준다. 이것이 지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적이 생각 안 나면 어떻게 생각하라고? 토지를 등록하는 것이다. 누가 한다? 국가 하는 것이다. 근데 구체적으로 누구? 위임받은 지역 소관청인데 여러분 생각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걸 못하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했다 하더라. 그래서 이런 주체를 물어보는 것이고 그다음 어떤 토지를 등록하느냐? 우리나라 땅을 등록하는 거야. 우리나라 땅. 이걸 통치권이 미치는 전국토다. 근데 토지는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필지 단위로 다 잘라야 돼요. 필지 단위 구획해서. 자, 어디다? 토지대장 같은 지적공부에 등록해줘요. 어떤 내용을 등록합니까? 일정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어떤 방법으로? 실질적 심사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등록 공시하고 이걸 유지 관리해 주는 것이 이게 지적이 되는 거예요. 토지 등록하고 이렇게 요 개념을 약간 살을 붙인 거니까 생각이 안 나면 그냥 토지 등록하는 것이다. 요거 정도 생각나면 지적은 토지를 등록하는 것이다. 아셨죠? 그러면 여기서 국가 주체 관련된 국가나 지적 소관청이라는 것은 조금 이따 여러분 아래를
내용이 뭐냐면 지적의 5대 이념, 즉 지적의 5개 큰 이념이 있어요. 요거를 정리해주고 들어갑니다. 일단 5대 이념. 요 개념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체와 관련해서 누가 등록해야 되느냐, 즉 국가 또는 지적 수관청이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 지적 국정주의라고 그래요. 지적 국정주의. 지적 토지 등록상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국가만이 한다. 저걸 뭐라고 한다? 지적 국정주의. 토지 등록상을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면적 결정 그런 게 아니라 누가 한다고? 국가가 하는 거야. 국가가. 이걸 뭐라고 한다? 지적 국정주의. 민정주의가 아니고 뭐라고? 국정주의. 개인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한다고? 국가 결정해.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통치권이 미친 전국토는 필지단을 잘라 등록하는데 한 필지라도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국가 의무야 이거는. 모든 토지는 국가 강제적으로 다 등록해 놔야 돼. 안 하면 외국에서 등록해 버립니다. 우리가 독도를 등록 안 하고 싶다. 일본에 등록하면 되는 거야. 일본 땅이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국가는 등록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요 통치권이 미친 전국토를 등록한다. 이것은 한 필지라도 빠지면 안 돼. 이걸 강제로 등록합니다. 등록 강제주의 내지 직권 등록주의. 직권 등록. 등록을 강제한다. 등록 강제 같은 말이에요. 만약 빠지면 한 필지도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에 등록하는데 이 지적공부는 토지에 일정한 정보를 기록한 지적공부는 왜 만들어 놓느냐. 만들어 놓는 이유는 국가가 자기가 토지에 대한 정보를 혼자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요 정보를 원하는 사람에겐 언제든지 알려주겠다. 즉 여기에 등록된 정보는 항상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한다? 지적 공개주의. 지적 공개주의. 자, 공개주의입니다. 비밀주의가 아니고 뭐라고? 공개주의. 공개주의. 국가만 몰래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누구든지 알려달라면 다 알려줘. 물론 수수료, 열람, 비용은 내야 되지. 자, 지적 공개주의라고 그래. 비밀주의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일정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자, 요 표현이 좀 어려워요. 아까 팩트라는 거, 즉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조합표, 면적 같은 일정한 사실관계는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어야만, 즉 면적이나 지목 같은 것이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 집을 짓고 살았다? 그럼 되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대가 되느냐? 지목이 바뀌는 이 시점은 지적공부에 등록됐을 때. 등록이 안 되면 효력이 없어. 이것을 뭐라고 하냐? 지적 형식주의. 지적 형식주의라고 그래. 이걸 다른 말로 지적 등록주의라고 합니다. 지적 등록주의. 같은 말입니다.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되어야. 이것은 등록이라는 형식을 갖춰야만 창설적 효력이 발생해. 등록이 안 되면 아무 효력이 없어요. 뭐라고 한다? 지적 형식주의. 그 다음에 심사할 때는 지금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조사해서 기록해 준다 했지? 이거를 실질적 심사주의. 실질적 심사주의. 이렇게 5가지 이념이 나와. 이걸 뭐라고 한다? 지적 5대 이념. 이 중에서 지적 국정주의와 지적 공개주의, 지적 형식주의, 요 3가지 3대 이념. 3대 이념은 요 3가지 앞에 있는 국공형. 자, 3가지가 3대 이념. 여기다 실질적 심사주의하고 요 실질적 심사주의와 직권 등록주의를 붙여서 5대 이념. 여기를 3대 이념. 여기까지 전부 다 하면 5대 이념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국공형 실직. 이걸 지적의 5대 이념이라고 한다. 국공형이 실직했다. 잘 기억해 주세요. 누가 실직했다고? 국공형이 실직했다. 제 아는 형이 국공형이 있어요. 이름이 개명해야 되겠죠? 좀 약간 어색하니까. 국공형이 그 형님이 실직했어. 취업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했더니 계속 안 하겠대. 전국에 있는 수험생들이 다 학교하는 날까지 취업을 안 하겠답니다. 국공형 실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5대 이념 국공형 실직. 자, 국이 뭐라고? 지적 국정주의. 공이 뭐라고? 지적 공개주의. 그 다음에 형이 뭐라고? 지적 형식주의. 자, 이거 특히 나중에 등기할 때도 조심해야 돼. 우리 등기법 형식주의 하면 완전히 다른 말이 돼.
이건 물권 변동에 대한 독법주의를 말하는 거야. 즉 법률 행위의 경우에 등기효율이 생기는 걸 형식주의라고 그래. 근데 지적에서 지적 형식주의라면 이건 권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토지 표시, 사실관계, 토지 표시를 지적공부의 등록이라는 형식을 빌려야만, 등록해야만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 이걸 뭐라고 한다? 지적 형식주의. 등기법의 형식주의가 완전히 다른 표현이니까 조심하세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지적 등록주의 같은 개념이에요. 그 다음 실질적 심사주의와 직권 등록주의. 이 다섯 가지를 5대 이념. 5대 이념 아셨죠? 앞에 세 가지를 3대 이념, 여기 두 가지 더 붙여서 5대 이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건 가장 기본적인 어떤 개념이라면 조금 여기서 응용하면 그 밑에 예제를 한번 봅니다. 예대. 자, 뭐라고 나왔어요?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 필지수와 등기된 토지 필지수. 이게 불일치합니다. 일치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 대장에 등록이 된 토지 필지수, 등기인 토지 필지수가 맞으면 딱 좋은데 전국에는 모든 토지 약 3,600만 필지라고 보세요. 지금 물론 계속 변동되고 있어요. 일정 시점에서 3,600만 필지가 대장에 등록이 됐다면 등기부에도 어떻게 원래 3,600만 필지가 딱 예를 들어서 등록이 됐으면 딱 부합하고 좋잖아요. 그런데 요건 항상 안 맞아. 어떻게 되느냐? 등기된 토지가 항상 적어. 토지 필지수 개수를 놓고 봤을 때 이걸 어떤 여러분 이제 학개론 시간에 어떤 플로우냐 스톡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이제 일정한 어떤 한 시점을 놓고 보는 걸 스톡이라는 개념을 쓰는 것이고 일정 기간을 놓고 봤을 때 이거 플로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계속적인 기간을 놓고 변동이 되지만 지금 이 시점에 토지 등록된 필수는 딱 정해져 있지. 이 시점 현재. 그러면 이 시점을 딱 봤을 때 3,600만 필지가 국가가 등록한 토지라면 등기부엔 어떻게 되냐? 이건 약 3,450만 필지, 약 150만 필지 정도가 등록이 안 됐어. 그러면 이게 3,600만이 안 돼요. 이게 똑같으면 좋은데 이것만큼이 안 된다. 안 돼요. 불일치합니다. 더 적어. 이거보다 숫자가 적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뭐가 미등기 토지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등기도 안 된 토지가. 그래서 요 불일치는 항상 이렇게 안 맞고 있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이런 문제 생기느냐 알아야 되는데 지적에서는 5대 이념 중에서 이 토지 등록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 아까 국가가 우리나라의 통치권에 미친 전국토를 반드시 등록해야 돼. 강제적으로. 알았어요? 강제적으로. 한 필지라도 빠지면 국가 의무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럼 남이나 다른 나라 등록하면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지적에서는 무엇이 적용되고 있다. 5대 이념 중 지적에서는 직권 등록주의, 등록 강제주의. 그래서 한 필지도 빠뜨리면 안 돼. 그런데 등기에 오면 어떻게 되냐? 여기는 등기법 원리는 사적자치위원 측에 따라서 필요하면 신청을 해주고 신청하지 않으면 등기 안 돼. 알았어요? 여긴 당사자가 신청했을 때만 움직여. 그러니까 여기선 신청주의가 적용되고 여기선 뭐가 적용된다? 직권등록주의. 그래서 5대 이념 중 직권등록주의. 여기서 5대 이념 중 어떤 거? 여기 자 토지 필지수가 불일치하는 이유. 왜 불일치한다? 5대 이념 중 요거 직권등록주의 내지 요거 때 등기법이 뭐? 신청주의. 자 부동산 등기법에 오면 요 신청주의 때문에 그래. 신청주의. 그래서 토지 필지 수의 불일치가 생긴다. 이런 내용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한번 체크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이 어디에 여러분들 수록되어 있느냐? 자, 책에서는 212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잠깐 212페이지 먼저 넘겨보세요. 요 개념과 연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니까. 거기 보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기본 이념. 이게 바로 지적의 기본 이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첫째 뭐가 나와? 지적 국정주의. 자, 토지 표시는 누가 결정할 수 있다? 국가만이 결정한다. 민정주의가 아니고 국정주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지적 형식주의 내지 뭐가 나와요? 지적 등록주의가 나오죠. 자, 모든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돼야 되고 토지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이것은 이런 지적공부에 등록함으로써 효과가 발생한다. 이것을 지적 형식주의라고 표현한 거예요. 지적 공개주의라는 것은
토지 표시사항은 국가가 이것을 정부를 원하는 사람에게 언제든지 이거를 다 공개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걸 지적 공개주의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실질적 심사주의는 토지 표시사항은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측량이 필요하면 지적 측량 후 검사를 해야 되고, 측량이 필요 없다면 토지 이동 조사를 해서 사실관계가 부합 여부를 다 확인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직권등록주의, 등록강제주의. 이것은 모든 영토, 모든 토지를 국가가 의무적으로, 즉 강제적으로 모두 다 등록한다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5가지를 뭐라고 한다? 5대 이념. 이것이 용어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다시 앞으로 들어와서 그 지적의 3요소, 뭐 이것은 뭐 개념만 보시면 돼. 지적의 3요소라는 것은 지적이 뭐라고 했어요? 토지를 등록하는 것이니까 개념이 여기서 토지를 등록한다. 두 개님이 나왔어. 객체. 자, 보세요. 자, 객체인 토지를 국가가 등록하는데 어디다 등록할까요? 어디다 등록할까? 지적공부에.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토지를, 자, 지적공부, 장부를 토지 등록한 장부를 우리가 지적공부라고 그래. 공적 장부란 말이에요. 여기다 토지를 등록해 주는 게 지적이에요. 등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를 등록해 지적인데 대상이 객체가 어디냐? 토지. 장부가 어디냐? 지적공부. 어떻게 해야 돼? 등록해야 돼. 이걸 뭐라고 한다? 지적의 3요소. 토지, 지적공부 등록. 이런 건 기본적으로 한 번만 들으면 다 알아요. 그 다음 지적의 기능 중에서 여러분 하나만 알아두면 됩니다. 거기 등기의 기초 별표하시고. 자, 보세요. 자, 지적은 왜 필요하냐? 등기를 위해. 뭐라고 했어요? 먼저 선 등록 후 등기한다 했지? 만약 지적공부가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등기법의 기본 원리, 부동산 등기법 65조에 가면 부동산 등기하려면 첫째 대장 등본을 반드시 첨부하게 돼 있어. 그러면 토지라면 토지대장, 건물이라면 건축물 대장 등본이 첨부돼야만 등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대장이 없다면 등기할 수가 없어. 가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니 대장은 없는데 등기부만 있어. 이런 경우가 있어. 있을 수 있다 없다? 대장은 없는데 등기부만 있다는 거야.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거. 왜? 항상 기본 원리가 등록 후 등기하는 절차로 가기 때문에 대장이 없는데 이것만 있다.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앉아있어 지금. 항상 기본적으로 뭐부터 만들어져야 돼? 대장부터 만들어져야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대장 있는데 등기 없, 이건 있을 수 있는 얘기야. 무슨 얘기 알겠어요? 건축물 대장을 만들었다? 건물 보조 등기 안 했어. 그럼 등기부 없어 당연히. 근데 건물 대장도 없는데 등기가 됐다.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근데 이런 원리를 이해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 한다는 거 아는데 엉뚱한 소리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보면. 원리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원적 공시 방법에서 먼저 뭐부터 한다? 등록부터. 그래서 뭐가 만들어져? 대장이 만들어져야 돼. 이 등본 첨부해서 뭐 해야 돼? 보존 등기를 해야 뭐가 만들어져? 등기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시하는 걸 뭐라고 한다? 이원적 공시 방법. 아셨죠? 예. 그래서 지적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 등기 기초가 된다. 이것만 기억해 주면 돼. 나머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셨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나가겠습니다.